안녕하세요. 사주와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 드리는 해담사주입니다. 1971년 신해생 돼지띠분들, 지나온 여름이 참 길고 무겁지 않으셨나요? 뜨거운 계절 내내 애는 쓰는데 소리 없이 견디기만 했던 시간들이 참 길고 지루하셨을 겁니다. 밤에 누우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아침이 와도 개운하지 않고 몸은 자꾸 무거운데 마음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혼자 불안했던 분들, 이 마음 안고 이 영상까지 오셨다면 참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계절이 바뀝니다. 지난 6월 무렵부터 마음 한켠에 어렴풋이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조금씩 거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요. 그 어렴풋한 물고가 이 9월 가을에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가을인지 오늘 따뜻하고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듣다 보시면 이게 내 이야기구나 싶은 순간이 분명 오실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소원 하나, 바람 하나를 댓글에 짧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마음들 하나하나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사주가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1대1 상담 링크로 편히 오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인연을 이어주는 고운 실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마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신혜생분들, 올 여름 이런 기분 좀 자주 드셨을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별일 없어 보이는데 내 속은 왜 이렇게 헛헛한가? 할 만큼 하고 사는데 나는 왜 늘 부족한 느낌인가? 이런 마음이요.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미루는 세월이 벌써 이만큼인데 이게 남는 게 뭔가 싶은 허탈감이요. 신중반이 넘은 우리 71년 신혜생 돼지띠분들, 이 가슴에 제일 많이 고여있는 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의 의지나 마음이 약해서는 아닙니다. 올해 여름의 기운과 신혜생 기운이 서로 어긋나 있어서 그런 거죠. 쉽게 풀이해드리면 우리 신혜생분들은 사주로 보면 제가 차천금 기운을 타고났다고 6월에 말씀드렸죠. 비녀나 팔찌처럼 가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금말입니다. 이것은 큰 쇳덩이가 아니고 이 사람 손끝에서 오래 공들여 만들어진 섬세한 금속이죠. 그래서 겉으로 번쩍이는 타입은 아니어도 오래 두고 보면 은은한 광채가 있고 맑은 소리를 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늘과 땅이 온통 불로 이글거리는 아주 뜨거운 병오년이 맞이하셨죠. 이렇게 섬세한 금붙이는 이 뜨거운 여름에 특히 취약한데요. 불볕에 달궈지기만 하고 자신만의 소리를 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분명 빛이 있는데 이 드러날 기운이 안 났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눌린 시간을 그냥 손해로만 생각하고 올해는 운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우리 비녀의 금은 불에 들어가야 비로소 모양이 잡힙니다. 대장간에서 달궈지고 두드려지고 식는 과정을 거쳐야지 비로소 제 빛을 내기 때문이죠. 불에 오래 버려진 금일수록 식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맑아집니다. 올 여름의 그 답답함이 손해가 아니라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견뎌낸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금은 더 깊은 그 빛을 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의 이 빛이 언제 세상에 드러나느냐인 건데요. 사실 이 물꼬는 이미 6월 후반 무렵부터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숨통이 트이는 느낌 받으셨던 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 흐름이 이제 여름을 지나 이 가을에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9월이라는 달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9월 초에는 백로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이 불볕이 물러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온이 내려앉는 마디입니다. 달궈졌던 금이 드디어 식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9월 하순으로 가면 추분이 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입니다. 기울어져 있던 저울이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는 날이죠. 저는 이 대목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반년 동안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힘들었던 우리 신입생분들의 삶이 드디어 가을에 이 균형을 되찾게 된다는 하늘의 신호처럼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우리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쇠의 기운이 주인 노릇을 하는 계절입니다. 금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 신혜생 분들한테 드디어 여러분의 딱 맞는 계절이 오는 겁니다. 여름 내내 혼자 뜨겁게 버텼는데 이제 여러분을 도와줄 같은 편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 6월부터 어렴풋이 느꼈던 이 변화가 여러분들이 착각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9월 가을을 향한 예고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많은 분들이 올해 좀 다른 사람이랑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을까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돼지띠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뱀의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의 해라서 삼재이지만 정명퉁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크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실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신혜생 분들의 9월 돈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우리 신혜생 분들의 올해 재물 흐름이 아마 이런 모양이셨을 겁니다. 크게 잃는 것은 없지만 또 이상하게 손에 남는 것은 없었다고요. 우리가 버는 것과 상관없이 나갈 일이 줄줄이 생겼다고요. 자식 일이든 부모님 일이든 우리가 나가는 곳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쪽이 항상 제자리였다는 걸요. 이런 답답함이 반년 내내 이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난 여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불볕이 강한 해에는 금이 달궈지기만 하고 제 빚을 못 낸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주에서 돈이라는 것은 내 기운이 세상에 나가 퍼져서 돌아오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기에 눌려서 자신만의 빚을 못 내면 이 빚이 멀리 퍼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올여름 우리 신인생분들이 돈이 가까이에서만 약간 맴돌고 멀리 못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9월에 이제 이 판이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을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이슬이 맺히는 계절입니다. 달궈졌던 금이 서늘한 기운에 식으면 비로소 맑고 청한 자신만의 빛을 다시 냅니다. 그리고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흙이 쇠를 낳는다는 이치가 있죠. 가을 들녘에 잘 여문 땅 기운이 이 금 기운을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월은요, 서늘한 이슬이 금을 식혀주고 여문 땅이 금을 받쳐주는 달입니다. 우리 신혜생분들의 금이 다시 빛날 조건이 딱 갖춰지는 건데요. 우리가 빛이 나기 시작하면 돈의 흐름은 이렇게 옵니다. 멈춰있던 이야기가 다시 움직이고요. 좀 미뤄졌던 돈 소식이 들려오고요.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은 이 발길에 눈에 띄게 살아납니다. 한 번에 큰 목돈이 아니라 이 여운이 널리 퍼지듯이 돈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9월 초에 이슬이 내리는 무렵부터 그 신호가 오는데요. 우리 신혜생 분들한테 드리는 저만의 꿀팁이라고 할까요? 올해는 우리 신혜생 분들의 개인 기운이 되게 길하게 흐르는 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런 해의 돈은 벼락처럼 툭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은은한 비처럼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오는데요. 한 번에 크게 오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퍼지면서 여운을 남기는 돈입니다. 그러니 9월에 하실 일은 큰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요. 내 빛이 닿을 곳을 점점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초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지난 2, 3년 동안 내가 좀 정성을 들였던 거래처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0개만 종이에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목록 중에 내가 직접 연락을 해볼 만한 곳을 한 두세 군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세 군데에 실제로 연락을 한번 돌려보세요. 잘 지내시나요?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하고 먼저 말씀을 꺼내시면 여러분의 멈췄던 돈 흐름이 다시 깨우는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뿌려둔 것을 거두는 게 이 가을의 돈 요령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우리 기운이 빛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들뜨기 쉽습니다. 이제 좀 풀리나 싶으면 그동안 못 쓴 거 이참에 다 몰아가자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신혜생 분들은 정이 많으셔가지고 누가 어렵다 하면 그냥 못 지나치시고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9월에 들어오는 돈은 들뜬 마음에 바로바로 쓰지 마시고요. 통장에 한 보름 정도만 묵혀두고 상황을 조금 지켜보세요. 보름 정도 지나서 내가 진짜 남길 돈과 써야 할 돈이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을의 돈의 성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9월에 움직이는 돈은 새로 툭 하고 떨어지는 돈이라기보다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어딘가에 묶여있던 돈의 경우가 많습니다. 좀 미뤄뒀던 정산이라든지 조금 소액이라서 그냥 잊어버리지 하고 못 받았던 돈이 다시 돌아온다거나 끊어졌던 거래가 다시 이어진다거나 이러니 새 판을 버리시기보다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 가시는 게 이 가을에는 훨씬 이득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특히 계실 거예요. 그동안 받아야 할 돈인데 뭔가 말 꺼내기가 좀 어렵고 쑥스럽고 민망해서 그냥 넘기고 계셨던 분 있으시죠? 우리 9월에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꺼내보기 좋은 달입니다. 이 서늘한 기운이 여러분의 감정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도 이런 이성적인 얘기가 잘 통하는 시기예요. 다만 상대편을 재촉하듯 몰아붙이지 마시고 잘 지내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고 안부부터 물어보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를 풀어가셔도 두 분 사이에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얘기가 잘 마무리되실 겁니다. 그게 이 가을에 돈을 거두는 우리 신혜생 분들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돈 이야기에 당부해 드릴 것은 이렇게 돈 흐름이 풀리는 시기에는 누가 이거 같이 해보자. 요새 이 주식이 정말 잘 뜬데 지금 딱 들어갈 저점 기회야 라고 솔깃한 이야기를 건네오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만큼은 다른 사람의 감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감으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신혜생 분들은 차천금의 기운은 원래 좀 느리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운이에요. 급하게 남을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만의 장점인 정확함이 흐려지고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좋고 기운이 좋은 해일수록 많이 벌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웃게 됩니다. 내 앞에 온 것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결실이 될 만한 것을 딱 하나만 골라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으세요. 그 하나가 2027년까지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신혜생 분들한테 이 가을의 진짜 선물은 사람 쪽에 있습니다. 우리 돼지띠 분들이 원래 사람 복을 늦게 만나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요. 이 젊어서는 혼자 다 짊어지고 버티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닫혀있던 문이 확 열리듯 좋은 인연이 차례로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시점이 바로 이 하반기입니다. 가을에 신혜생 분들한테 다가오는 인연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나 너에게 귀인이야 라면서 요란하게 오는 건 아닙니다. 오래된 지인의 안부나 누군가의 소개처럼 조용한 모양새로 옵니다. 우리 사주에서는 힘든 시기 끝에 곁을 지켜주는 인연을 우리는 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귀인이라고 하면 뭔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낯선 사람을 상상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실제 귀인은 이미 알고 계시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여름 내내 여러분 곁에서 말없이 안부를 물어준 사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 이 사람을 이 가을에는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인의 기운은 문서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서라는 것이 계약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의 자리 제안일 수도 있고 명의나 이 서류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귀뜸을 타고 종이에 도장을 찍을 일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9월에 지인이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는데 한번 일해보는 건 어때? 라고 말을 건네오면요. 내가 좀 바빠 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일단 마음을 조금 열고 잘 들어보세요. 좋은 해의 하반기에 들어오는 소개는 보통은 하늘이 보내는 선물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 가을에 우리 신혜생 분들의 곁에 힘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특히 더 잘 보입니다. 올해 연락이 뜸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가을 신혜생 분들한테 좋은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계절이 있어서 여름엔 서로 뜨거워서 못 다가가던 인연이 서늘한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 이번 주에 여러분이 딱 한 사람, 괜히 마음이 가시는 분한테 먼저 안부 인사를 건네보세요. 밥 한 끼 하자라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큰 흐름을 여는 열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힘주어서 드리냐면 제가 올해 상담을 해보면 한 가지 어떤 흐름이 보입니다.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에도 혼자 다 짊어지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돼지띠 분들이 그런데요. 정이 깊고 속이 넓어서 남을 잘 품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땐 아무한테도 손을 안 내미세요. 그런데 이 가을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보다 누구 한 사람 손을 잡는 게 이 가을 운을 여는 진짜 열쇠입니다. 좋은 소리는 혼자 울리는 것보다 곁에서 함께 울려줄 때 더 멀리 퍼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 가을엔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나 결정은 가능하면 해가 있는 오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늘한 아침 기운 속에서 나눈 말은 좀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저녁으로 갈수록 감정이 섞이기 쉽거든요. 같은 말도 오전에 하면 잘 통하는데 밤에 하면 서운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 돈 이야기, 앞으로 계획을 짜는 좀 심각한 얘기를 나누실 때는 꼭 밝은 시간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딱 하나 당부드릴 건 좋은 문서운이 와도 도장을 찍는 날은 꼭 골라서 잡으시라는 겁니다. 9월에도 일을 벌리거나 도장을 찍기에는 좋지 않은 날들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 날에나 서두르지 마시고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좋은 날에 매듭을 지으세요. 그 하루가 여러분의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돈과 사람의 문이 열리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 좋은 기운을 어떻게 내 몸과 집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그건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돈 이야기, 사람 이야기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몸 이야기를 짧게 짚고 갈게요. 반년 동안 뜨거운 기운에 시달렸었으니 몸도 좀 많이 지쳐 있으실 겁니다. 잠이 얕고 기력이 좀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결리는 느낌이 드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크게 걱정할 흐름은 아니고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 딱 하나만 챙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에 우리 목과 어깨가 굳기 쉽습니다. 9월에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데우거나 따뜻한 찜질로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굳어있는 금은 제 빛을 못 냅니다. 몸을 부드럽게 두는 게 이 가을 건강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름 내 위로 몰려있던 열기를 가라앉히려면 내 속을 따뜻하게 받쳐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가을에 잘 여문 뿌리 채소들, 무나 우엉이나 연근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우리 신혜생 분들한테 몸에 특히 잘 맞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자주 곁들이시면 좀 지친 기력을 은근하게 잘 채워주실 수 있고요. 반대로 늦은 밤에 야식이나 과한 술은 이번 달만큼은 좀 많이 줄여주세요. 이 모처럼 균형을 잘 찾아가는 몸인데 거기에 자극을 더하면 애써 잡은 몸의 리듬이 다시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색깔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가을에는 짙은 남색이나 회색, 우리 흑색 계열의 베이지색 같은 것들이 우리 신혜생 분들한테는 좋은 기운을 일으키는 색깔인데요. 이런 색들이 여러분들의 좀 들뜬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자주 드는 물건이나 옷 하나에도 이런 색으로 좀 바꿔보시면 마음이 은근하게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의 이야기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우리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니까 좋은 기운을 걷어들이려면 우리 집부터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돼지띠 분들은 본래 자리가 북쪽 물의 자리거든요. 좀 지치는 날에는 집안 북쪽을 좀 밝고 깨끗하게 두고 그 자리에서 한번 좀 느긋하게 쉬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이번 달에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가을은 맑은 계절이기 때문에 집안의 묵은 기운을 틔워주시는 건 참 좋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오래 닫아둔 방에 묵은 공기를 내보내는 환기를 아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름 내내 갇혀있던 열기와 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바깥에 서늘하고 맑은 가을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요, 집의 공기부터가 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혜생 분들의 차천금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원래 뭘 좀 잘 못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이 있고 또 추억이 묻어 있고 혹시 또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서 창고에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이 오래된 서랍 하나, 안 보이는 종이 뭉치 하나라도 내 삶에서, 내 집에서, 내 공간에서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항상 자리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뭐든지 꽉꽉 찬 곳에는 자리가 없어서 좋은 기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맑게 비워둔 공간일수록
좋은 기운이 더 멀리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체크해 봐 드릴게요. 사실 이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71년 신혜생분들 남들보다 좀 늦게 빛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좀 오래 참고 오래 버티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차마 말 못한 것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비녀의 금이 어떤 물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차천금의 기운을 가진 분들의 비녀의 금은 아무데나 꽂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몸을 정결히 하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물건입니다. 머리를 한 올 한 올 다 빚어 올리고 다 정돈된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딱 꽂는 겁니다. 우리 신혜생 분들의 인생이 그런데요. 지금까지 한 올 한 올 정성껏 빚어 올리고 계셨던 거죠. 여름 내내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안 채워져서 좀 불안하고 허전하셨던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바로 그 비녀를 꽂을 자리를 찾는 계절입니다. 신혜생 분들 오래 눌려 지낸 분들은요. 좋은 일이 와도 이게 진짜인가 의심부터 드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좋아도 곧 나빠지겠지 하고 마음의 문을 반쯤 닫아두시는 경우도 있죠.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 번 데이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기운은 마음을 여는 만큼 들어옵니다. 오늘 밤만 열면 복도 밤만 들어오죠. 그러니 9월 아침마다 이제 내가 빛날 때가 됐다라고 속으로 외쳐보세요. 거울 앞에서든 아침 산책길에서든 스스로에게 이제 빛날 때가 됐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세요. 말에는 기운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반기 흐름을 짧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봐 드릴게요. 우리 9월에는 여러분의 금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한 달 만에 그치지 않아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여운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 좋은 흐름은 내년 초까지 부드럽게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묵은 것은 식어 맑아지고 내 빛은 이제 드러난다. 너무 길다면 내 빛은 이제 드러난다. 이 한 줄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적어주신 마음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축원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란에 정성껏 정리해 두었으니 꼭 들러보시고요. 나만의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1:1 상담 링크로 편히 오시면 됩니다. 저 해담 사주는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맑은 울림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